자, 거기는 그 교재는 24페이지 거기 의제 취득 나와 있죠. 그죠? 그 지금 한 얘기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에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그래가지고 거기 기업분의 비상장 법인의 주식에서 니은문에 설립 나왔죠. 설립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는 날라갔어요. 그죠? 지금 최초 그럼 뭐 모두 그러면 시고 리을의 재차 그러면 증가분 그렇게 외우시면 돼. 그냥 이미 그러면 증가분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 주위에 지금 한 얘기 쭉 있죠. 감자는 간주가 안 되고 법인이 새로운 자산을 취득해도 내 지분 변동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고 신탁부동산도 같이 취득한 거로 보고 가점 주주 집단 내부에서 변동이 생기면 총 주식별 변동이 없으면 납세 의무가 없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시험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 이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설립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이건 자동이에요. 그냥 설립하는 순간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되죠. 그럼 뭐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거로 본다. X 이러면 됩니다. 지목이 전에 대로 변경 가액이 증가했대. 무슨 취득이에요? 간주 취득이 가액 증가 취득으로 본다.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 과세권자는 얘는 특강도죠. 특강도. 지방자치단지 지방세니까. 근데 징수는 어떻게 해요? 시군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취득하면 원래 취득세는 서울시에다 내야 되죠. 특강도세인가. 그죠? 근데 세금 어디다 내요? 은평구에다 하면 얘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이 왜 그걸 여기다 내냐고 굳이 시청에다 내면 되지 직접 내면 되지 그러던데 직접 내도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서울시청까지 가야 돼. 그럼 여러분 차 타고 전철도 가다가 길 잃어버려. 서울시청 가려면 환승해야 되거든요. 어디에서? 기억 안 나잖아. 봐봐 길 잃어버린다니까 잘못하면. 환승했어. 극적으로 했는데 내렸더니 어디야? 인천이야. 아니면 신창. 여기 신창. 지나갔어? 그래가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종로상가에서 환승하거든요. 1호선 타고 이제 서울역 가야 되니까 지난주 토요일인가 제가 좀 급했거든요. 시간이 뭐 이렇게 촉박해서 식구들 뭐 이렇게 가야 돼서 그 탔는데 잘못 탔어. 이상한 데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울역에 안 나와요. 봤더니 거꾸로 가고 있어. 가지고 그나마 다행히 한 세정거장 지나서 내려가지고 다시 환승해서 와서 그나마 시간 맞췄지. 안 그랬으면 아무 소식 끝까지 갈 뻔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오지 말고 여러분 동네에다 내라. 그럼 얘들이 갖다 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납세지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돼 있죠? 얘는 어딜 말해요?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모든 지방세 11개가 전부 다 뭐 임하고 할 것도 없어요. 다 누가 가져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재산세가 시군구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없어요. 얘는 따로 편제가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조세가 특별자치 시세, 특별자치 도세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예외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우리 금방 배운 거죠. 자 매립간척은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고요. 교환, 매매 교환, 현물 출자는 승계 취득인데 무슨 승계? 유상 승계 취득이고 지목 변경은 무슨 취득이요? 간주 취득. 가액 증가 된다 했죠? 시효 취득도 원시로 봅니다. 있죠? 이런 게 있고 차량 제조조리 건조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죠? 건축물 개수는 간주 취득. 그죠? 그다음에 상속 증여는 승계죠? 근데 무상승계 취득이겠죠? 신축과 재축은 뭘로 본다겠어요? 원시 취득으로 보고 종료 변경, 간주, 과점주주, 간주 취득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콘도미니엄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골프영권,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 승마연권 모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객체가 된 취득의 목적물에 해당된다. 여기서 뭐 과세 객체가 되는 주취득의 목적에 해당되는 뭐 있어 보이게 되는데 결국 과세 대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맞다 틀리다. X 왜요? 그쵸? 아이고 X죠 X 왜요? 여기 틀린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왜? 양도세 대상입니다. 양도세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양도세에서 임차권은 원래 양도세는 등기하고 관계없죠. 우리 세법은. 그죠? 얘는 채권이라 반드시 등기한다 그랬죠. 이거 엄청 많이 시험에 나온 거죠. 근데 취득세 아니고 양도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죠? X고요. 2번은요.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이 건조한 선박은 원시 취득이 하나의 납세 의무가 있다. X. X잖아요. 원시는 과세 안 한다니까요. 승계 취득이 하나의 과세한다니까. 그죠?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죠. 이러 있죠?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걸로 볼 수 없다. X. 그죠? 왜? 이는 등기 안 했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본다. 금방 했죠? 간주 취득. 아이고. 그죠? 오고요. 자, 개인 간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X죠. 교환도 유상승계니까 당연히 과세가 되죠. X. 그죠? 그다음에 이거 기출 질문이에요. 이거 한 거죠. 과점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집단 소유 총 주식 비율 변동 없으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전체 비율 변동 없으면. 그죠? 자, 토지 건축물 승계 취득을 경험해서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X. 둘 다 과세한다 했잖아. 둘 다. 그죠? 금방 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납세 의무자를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27페이지. 27페이지. 거기 26페이지 보시면 26페이지 그 문제 있죠. 그 문제 9번에 보시면 그 표에 그 계산하는 거 났죠. 주식 비율 계산하는 거. 그죠? 이게 문제가 기출 문제인데 뭐예요? 몇 퍼센트를 취득으로 간주하느냐 그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거기 박스에 보시면 설립 당시 얘가 주식이 몇 %예요? 지분이. 만주 중에 몇 주? 5,000주. 만주 중에 5,000주니까 몇 프로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얘가 설립 당시 그럼 만주 중에 5,000주니까 얼마? 50%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몇 주가 됐어? 만주에서 6,000주가 됐어. 그럼 얼마? 60%.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팔아가지고 만주에 3,000주. 그럼 얼마? 30%가 됐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 얘기잖아요. 다시 샀어요. 만주 얼마가 됐어? 7,000주. 그럼 몇 프로야? 70%. 만주에 5,000주, 만주에 6,000주, 만주에 3,000주, 만주니까 만주 먹고 싶은데 만주, 구주, 만주 맛있는 그죠? 만주 맛있죠? 달짝지근해. 근데 나이 있나 봐 연식이. 그러니까 제 비슷한 또래들은 좋아하는 게 똑같더라고. 제 와이프 친구가 직장 동료인데 남편이 나하고 나이 똑같아요. 근데 좋아하는 게 똑같아요. 꽈배기. 꽈배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꽈배기. 그리고 산도 있잖아요. 산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진짜 둘이 얘기하면서 야, 너 니네 신랑도 그래? 야, 우리 신랑 맨날 산도, 꽈배기 막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왜 그런 산도 이게 사가지고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시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크림 싹 그거 먹고 그죠? 그러니까 연식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그것만 좋아하는 거야. 전 단팥빵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삼립에서 하는 빵, 단팥빵이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거 잘 못 먹잖아요. 근데 그거 먹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야. 근데 집사람은 팥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단팥빵 좋아하거든요. 단팥빵, 찐빵 같은 거 좋아하죠. 찐빵. 근데 거기도 그렇대. 희한하다는 거지. 근데 우리 연식 때는 다 그래서 그런가 봐. 그 좋아하는 그게 있는 거죠. 먹을 게 그밖에 없었으니까. 그죠? 저 오뎅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뎅, 소세지. 그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뭐, 그죠? 그렇게 주로 이제 먹는 게, 그죠? 그런 건데. 그렇죠. 오뎅, 생오뎅 먹으면 얼마나 맛있나. 맥주 안주할 때 생오뎅 사가지고 툴툴툴 말아가 이렇게 뜯어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근데 막 다들 야만인이라고 와이프가 어떻게 오뎅을 생으로 먹냐. 그 생오뎅 아니에요. 다 익혀서 나온 건데 식은 거야 그냥. 생오뎅이 식은 오뎅이에요. 그죠? 근데 그죠? 그게 맛있죠. 그죠? 그제도 그래서 그거고 또 오늘 토요일이라 그죠? 술 먹는 날이거든요. 우리 처제가 온다 해서 처제랑 동서랑 온다 해서 생일이라 온다 해서 막 잔뜩 준비해라 술 이빨에 사가 재놨거든요. 안 온대. 몸이 아파가지고 못 온다고 아까 연락 왔어요. 그 많은 술 어떻게 하나. 좋죠. 우리가 먹으면 되죠. 와이프랑 둘이 그죠. 이만큼 재놨거든요. 술을 어제 막 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놔가지고. 그럼 보세요. 이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과점주주의 아니에요. 이때 얼마나 취득으로 봐요? 그렇지. 최초니까 60% 그리고 감소됐다? 아니. 자, 얘는 뭐예요? 무슨 주제예요? 제차잖아. 제차. 그죠?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 다시 되면 뭐라 했어?
증가분 몇 프로? 10%. 그쵸? 10%예요. 그 답이 10%였어요. 기출문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기출이 이렇게 나왔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과세표준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에 이게 이제 나중에 뭐 기출문제 같은 데 있었는데 우리 문제를 안 풀어가지고 나중에 풀 기회가 있겠죠. 이런 거 보세요. 만약에 A 법인이 토지 5억, 그 다음에 건축물 4억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뭐 여기 TV 1억. 그래서 근데 얼마야? 10억. 근데요 갑이 최초 가전 주주라 60%였어. 그럼 뭐요?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하죠. 그럼 이때 이 값은 얘가 내야 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일까요? 이거 60% 취득으로 간주하죠? 그럼 얼마? 6억. 자,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는. 그래서 6억이 정답이었어요. 근데 자, 얜 6억 아니에요. 왜요? 최초 60% 맞아. 최초예요. 60%예요. 6억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 문제 이렇게 이게 이런 거야. 문제가 잘 풀어야 돼, 이게. 왜요? 힌트를 주면 5억 4천이 정답이에요. 왜 그래요? 그렇지. TV는 취득세 안 내요. 이 법인이 샀는데 TV는 취득세 안 내. 그 내지도 않는 취득세를 갖다가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안 되지. 얘는 빠져야지. 이 두 개만 기지. 그럼 9억에 얼마? 60%. 69, 54, 5억 4천이 정답이에요.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는 이 사람이 60% 취득으로 간주해 아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 질문에 그냥 다 대상이 맞았어요. 그래서 10억이 66억이 정답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과거에 나온 문제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뭔가 또 낸다 치면 이제는 여기를 바꿀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대충 이것만 보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거지. 그죠? 사실은 그런 거죠. 여기다 문제 또 뭐라고 해요? 신탁 재산이 또 이때 이렇게 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신탁 재산 10억 이때. 그럼 어떻게 해? 얘도 포함해서 같이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거지. 그죠? 계산 문제가. 그죠? 근데 한번 나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 풀 기회가 있겠죠. 뭐 기출문제는 뭐 다 있습니다. 기출문제에 있는 분들은 이 문제가 지금 얘기한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로 나왔던 전례가 있으니까 보시고. 자, 27페이지 납세 의무자를 보겠습니다. 자, 원칙은 뭐래요? 항상 이게 중요하죠.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뭐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거로 보고, 자, 취득세를 누가 내요? 취득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취득세니까 취득한 사람이 내는 거지. 근데 누가 내는 경우도 있다? 소유자가 내는 경우도 있다. 소유자는 원래 취득세를 안 내죠. 재산세를 내지. 근데 얘도 있어. 어떤 경우를 하겠어요?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실제 취득한 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전답 가지고 있던 지목만 대로 바뀌었잖아. 실질적 취득자는 없지. 그러니까 누가 나요?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있는 겁니다. 그럼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 말이 중요하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원칙이 그렇고요. 자, 의제가 나옵니다. 자, 이건 뭐만 기억하면 된다 했어? 요거. 그냥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이건 그냥 맞출 수 있어요. 이 말 나왔다 그러면 그냥 주체구주고 그럼 끝이에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자, 상속으로 취득했대. 그럼 여러분 취득한 사람 누구예요? 피상속인이 취득해요? 상속인이 취득해요? 상속인이 취득하죠.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 상속인이 내야지. 그러면요, 상속을 받으면 이 상속인이란 뭐예요? 각자 개개인이 자기 거 받은 거 내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것만 내는 각자.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 공동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것만 내는 거. 내가 받은 것만 내는 거지. 각각 개개인이. 근데 이제 공동상속의 경우는 각자 자기 거 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단지 뭐가 있어?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뭘 받은 건? 공동상속 받은 건. 근데 이 시험을 어떻게 내요? 뭐 상속 받으면 상속인 각자가 이래야 되는데 상속인 전체가 뭐 어쩌고 아니 없어요. 내가 받은 것만 내면 되는 거. 내가 받은 것만. 그죠? 공동상속일 때는 어떻게? 하나를 3명이 공동상속 받았다? 그때는 각자 내긴 하는데 납세 의무는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 전액에 대해서 동등한 책임을 지닌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는 무조건 받은 사람이 얘니까 취득한 사람이 되고, 여기는 뭐예요? 조합원 용으로 취득했으니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조합원이 취득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누가 내? 조합원이 내요. 취득한 사람이 내는 거죠. 얘를 뭐라고 내요? 조합원 용 그랬는데 시험을 뭐라고 내? 주택조합이 이렇게 된다니까.
조금 야리꾸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합원용 외의 부동산 이래요. 그럼 뭐예요? 그건 조합이 내지. 조합원가 아닌 거는 누가 내요? 조합이 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용은 아파트 재건축하면 조합원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단지 내 상가 이런 것들은 조합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조합이 취득한 거로 봐가지고 내고 나중에 분양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그죠? 그래서 항상 여기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조합원용 대놓고 얘기하니까. 그죠? 지목 변경 등은 누구라 했어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라. 얘는 소유자. 말했죠? 얘는 취득한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설 대여하면 누구? 대여를 한대요. 여러분이 중장비 대여업을 하신대. 그럼 대여하려면 누가 취득을 해야 돼? 대여업자가 취득해서 대여해야죠. 그럼 취득하는 누구야? 대여업자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27페이지 보시면 간주 1번 주체구주부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수입하는 자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이것도 보세요.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물건을 여러분이 사용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을 해온대. 그러면 지금 외국인 걸 여러분이 수입을 임차가 뭐예요? 빌려오는 거잖아. 빌려오는 거. 그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등장인물은 둘이잖아요. 외국인하고 수입하는 자 둘밖에 없어. 여기서 취득세 누가 내야 돼? 수입하는 사람이 내야지. 외국인은 빌려주는 거잖아. 들여오니까 여러분이 들여오면서 취득세는 수입하는 자가 내야 된다. 그죠? 상속은 상속인이 내시면 되고요. 4번에 주택 나왔죠? 조합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조합원 용어로 그럼 뭐가? 조합원. 그럼 조합원과 아닌 건 누구? 조합. 그러면 되고요.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 6번. 5, 6번은 다 뭐예요? 간주 취득이니까 둘 다 뭐예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낸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7번 대여업자는 말했죠? 시설 대여업자가 취득하니까 네가 세금을 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배우자 직계준비소. 자, 일단은 뭐 여기는 이제 PPT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먼저 설명하고 뒤에 볼게요. 이건 뭐예요? 신탁 재산의 위탁자 지이전. 그죠? 자, 이건 이런 거죠. 갑이 을한테 재산을 신탁했어요. 얘를 뭐라 그래요? 위탁자라 그래요. 얘를 뭐라 그래요? 수탁자. 얘는 믿고 맡긴 사람, 얘는 믿고 받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얘가 A, B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신탁을 하게 되면, 그죠? 자, 등기 넘어갔죠?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상태에서 취득세 냅니까? 안 냅니까? 을은 지금 등기를 넘겨받았죠?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내지. 왜? 비과세입니다. 얘가 등기를 넘겨받았잖아요. 하지만 이건 뭐예요? 이 법에 따라 관리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취득한 거니까 취득세는 뭐 해준다? 비과세. 우리 비과세 할 때 그거 기억나세요? 탁탁탁.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신수. 그게 얘잖아. 위탁자, 수탁자. 얘는 뭐야? 탁탁은 비과세. 형식적인 취득이다. 얘 있죠? 얘. 위탁자. 팔았죠? 얘 양도세 냅니까? 안 냅니까? 갑은 지금 등기를 넘겨준 거잖아. 신탁으로. 양도세 내야 안 내야? 안 낸다 그랬잖아. 얘는 양도 아니잖아. 왜요? 양도가 뭐예요? 유상 이전이 양도라니까. 신탁은 뭐야? 얘가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내 거 관리해달라고 맡긴 거잖아. 근데 무슨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신탁 자체는 형식적으로 이 법에 따라 관리하라고 주고받으니까 주는 애도 양도 아니고 받는 애 취득은 아니에요. 둘 다 아닌데 뭐는 내야 돼? 재산세 내야 됩니다. 둘 중에 누군가 내야 돼. 이건 누가 내요?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세는 누구야? 그죠, 위탁자죠.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올해 개정상이잖아요, 이거. 개정상. 올해 수탁자 했다. 이걸 바뀌었잖아. 이거 알고 있어야지, 이거. 그죠? 그러니까 결론 신탁은 양도도 아니고 취득세도 비과세인데 재산세는 내는데 누가 낸다? 올해부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게 다 이제 신탁과 연관된 얘기죠. 그죠? 그럼 이제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위탁자 지위가 병한테 뭐가 됐대? 이전됐대. 그런 얘기죠. 위탁자 지위가 병한테 이전됐대요. 그럼 이 A, B 부동산은 을 명의로 돼 있죠? 그럼 이 A, B는 누구 거다? 갑 거다? 병 거다? 병 거라고. 아니, 팔았다니까. 그냥 파는 거야. 그냥 팔았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누구 거야? 얘 거지. 얘는 주인 아니잖아요. 관리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새로운 위탁자가 이 재산을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래서 새로운 위탁자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배우자 직계준이 나왔죠. 자, 이거는 뭐가 딱 떠올라야 돼?
얘네끼리 거래했다. 그럼 뭘로 본다? 증여. 식구끼리 무조건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같은 부부지간 가족끼리 뭘 주고받는데 돈을 주고받았다?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그런 생각이나 하시면 돼요. 얘네끼리 왔다 갔다 그 돈이 그 돈이란 얘기지. 주머니 돈이 쌈짓돈 참 좋은 개념입니다. 취지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와이프가 생각하는 그 개념과 남편이 생각하는 좀 달라서 그 문제지. 남편 생각은 뭐예요? 네 돈 내 돈 가리지 말고 부부니까 오픈에 똑같이 쓰자 이런 좋은 취지고, 와이프는 내 돈은 원래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절대 속으면 안 돼. 와이프가 우리 부부지간이니까 우리 쌈짓돈 하지 말고 같이 씁시다 해서 속아가지고 그동안 모아놓은 비상금 톡 털어주면 그 순간 그지 되는 거야.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그죠? 절대 넘어가면 돼요. 우리는 안 넘어갑니다. 옛날에 초창기 때 한번 잘못했다가 근데 그지 됐다니까. 그 뒤로는 뭐 지금 꿈이라도 와이프가 자기야 뭐 나 이거 좀 하니까 옷 좀 사와. 그럼 돈 없어. 그래요. 난 입에 배 있어. 돈 없어. 일단 그거부터 얘기해.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엊그제 나한테 뭘 사오래. 자기 사오래. 첫 마디가 뭐야? 돈 없어. 그래. 자기는 맨날 돈 없네. 나 돈 없어. 그래. 근데 어떨 때 방심해서 알아서 사는 순간 골치 아파져요. 알아서 사오잖아? 그럼 앉혀놓고 추궁해요. 돈 없다며. 돈 이거 사놨어. 이렇게 되거든. 골치 아파. 그러니까 죽어도 없다 그래. 무조건 없다 그래. 없다고 해야 돼. 그죠? 무조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막 뭐 사오라는데 없다 그랬어요. 천정훈 나한테 술을 사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일찍 끝났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술 사오래. 돈 없다고 했어요. 끝까지 못했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없다 했어. 그래 끝까지 버텨. 결국 와이프가 퇴근해서 왔어. 그래 만나가지고 딱 샀지. 그래 나는 일부러 안 가져갔어. 지금 안 가져가고 놓고 그 수레만 들지를 끌고 왔어요. 그때 와이프가 들어가더니 자기가 결제했지. 그 내가 했어 봐. 큰일 났지. 큰일 날 뻔했죠. 한 박스, 두 박스 사든 두 박스. 맥주 두 박스 샀거든요. 그다가 카프리카 세 박스를 샀어. 그 수갑이 얼마야 그게? 그걸 왜 내 돈을 내? 생돈을. 그죠? 안 내지. 그죠? 그 얘기, 남자는 그런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여자들은 조심해야 돼. 그죠? 아유, 그럼 코로나 때문에 참. 그죠? 자, 근데 유상인데 예외가 있어. 왜? 증연대에는 항상 뭐예요? 추정.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세법에 배우자 간은 증여로 보는 데보다 추정으로 본다고요. 입증하면 유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항상 그럽니다. 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입증이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걸로 입증되면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공매로 취득했대요. 공매라는 건 이제 나 말고 남편 부동산에 공매된 걸 와이프가 받았다는 얘기죠. 그건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파산 선고되는 거 처분하게 되면 얘도 유상승계 취득으로 봅니다. 배우자 걸. 그러면 남편 부동산이 파산 선고로 처분됐죠. 그죠? 잘 보세요. 공매가 됐어. 남편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갔어. 그걸 와이프가 받았어. 와이프는 유상승계 취득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남편은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남편 부동산이 공매가 됐어. 양도이 아니에요. 양도라겠잖아요. 양도는 유상 이전이 양도라니까. 경매나 공매가 돼도 낙찰자가 낙찰을 받으면 그 돈으로 파는 거지. 하지만 세금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 왜? 양도했다고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양도는 뭐예요? 차익이 생겨야죠. 내가 10억에 샀는데 5억에 공매가 돼버렸어. 그죠? 그러면 양도한 건 맞잖아요. 하지만 세금은 안 내지. 왜? 양도가액이 5억이고 살 때 10억에 샀잖아. 차익이 없잖아. 세금은 안 내지. 하지만 뭐는 맞아? 양도는 맞지. 왜? 유상 이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양도. 자, 파산 선고됐어요. 양도세 내요, 안 내요? 얘는 비과세지. 우리 비과세 때 파산 선고 처분 소득은 양도 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그죠? 취득한 사람은 유상으로 취득한 걸 본다 뜻이죠. 배우자. 그죠? 여긴 조심할 게 뭐예요? 교환인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 대상인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돼 있어야 이건 남편 앞으로 등기돼 있고 이건 와이프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이거는 등기를 정상적으로 취득한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교환하게 되면 서로 자기 걸 정확하게 준 걸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심할 게 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등기를 필요한 부동산 서로 배우자 간에 교환하는 경우는 무상취득으로 본다? 땡. 아니고 그때는 뭘로 봐? 입증이니까 유상으로 본다. 그 다음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대잖아요. 그리고 시험에 여기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물어보고 그냥 대가를 지급한 사실 증명했다니까 그걸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보겠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뭐가 됐든 얘네 나오면 증여.
이거는 똑같아요. 양도세가 됐든 취득세가 됐든 똑같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증여, 입증, 추정이니까 입증함 유상. 항상 요 얘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27페이지 맨 밑에 8번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취득은 증여로 취득한 겁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박스 안에 거기 쭉 나와 있죠. 그죠? 그 28페이지 가면 4번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증명 소득이 있다든가, 그죠? 아니면 뭐 자기 소유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팔았다든가 당연한 얘기잖아. 아니면 대출 받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입증하면 그런 뜻이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부담부 증여가 나오죠. 이거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다 아시겠지만, 요거는 일단 이 단어만 놓고 봤을 때 뜻이 뭐예요? 증여한 거예요. 증여, 그죠? 증여했는데 조건부로 증여했다. 뭔 얘기야? 내가 이걸 너한테 공짜로 줄 건데 대신 조건이 있어. 그게 뭐야? 네가 내 대신 뭔가를 부담해라. 이거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해 줄게,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총 증여액이 10억인데, 그죠? 이 10억짜리를 증여하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대신 내 대신 뭔가를 부담해라. 그게 뭔지 모르지만 채무겠죠, 채무. 뭔가 채무. 근데 얘가 만약에 3억이다. 그럼 뭐요? 무조건 뭔지 모르지만 이 부담하기는 이 부분을 뭘로 봐? 양도로 봐요. 이만큼 무조건 돈 받고 파는 걸로 보고, 그리고 뭐 나머지, 그러니까 이 전체 10억 중에 부담하기는 부분 이걸 양도로 보고 그걸 뺀 나머지를 뭘로 본다는 거? 증여로 봅니다. 그럼 나머지가 얼마야? 7억이겠지. 이렇게 이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분석하면. 그러면 얘는 양도로 보니까 얘는 뭘 내고? 양도세를 내고, 얘는 뭘 내고? 증여세를 낸다는 거. 증여세.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양도세에서 부담부 증여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조건 채무 부담분, 이거는 양도로 보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요, 얘는 양도세 내고 얘는 증여세를 내죠. 그럼 이때 이제, 자, 이 채무를 주는 애가 양도해서 양도세를 낸대. 그럼 받는 애는 무슨 취득이에요? 유상승계 취득이겠어요? 무상이겠어요? 주는 애가 양도래잖아. 여기를 양도로 보는데 양도가 뭐예요? 유상 이전이잖아. 그럼 뭐예요? 얘는 유상 취득이겠죠. 나머지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얘가 주는 애가 뭐? 증여, 무상이니까 받는 애는 무상 취득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이때 이제 우리 양도세에서 얘는 양도로 보고 얘는 증여로 보니까 얘는 양도세 내고 얘는 증여세 내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냐? 이거 배웠잖아요. 근데 부동산 양도세 예정신고 원래 언제야?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죠. 얘는 몇 개월? 3개월이잖아요. 3개월. 왜 그런다 했어요? 증여세가 3개월이거든요. 근데 얘를 2개월 그래버리면 부동산은 하나인데 같은 국세인데 날짜가 다르니까 혼동이 오니까 얘는 증여세랑 맞춘 거지. 그래서 얘를 이걸로 바꿔서 3개월. 작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림자 그냥 봤을 땐 단순히. 그럼 이제 이게 그림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가 이런 걸 했죠. 이렇게 줬다. 그죠? 그 5억짜리 얘한테 증여해 주는 거죠. 근데 얘가 뭐 했다는 거예요? 갑이 얘한테 증여하면서 조건을 걸었거든요. 부담부 증여. 그 조건이 뭐냐? 내가 은행 채무 2억이 있다. 지금 갑이 뭐라는 겨? 이거를 네가 내 대신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한다.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부담하기는 이거를 뭘로 본다고? 양도로 보고, 그 전체 5억 중에 요 이걸 뺀 나머지 얼마, 3억은 뭘로 보고? 증여로 본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죠. 채무액은 뭘로 봐? 양도로 보고, 나머지 채무액,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이 얘기죠. 그럼 받는 애 어떻게 한다? 받는 애도 주는 애가 양도로 보니까 받는 애는 유상승계 취득이고, 나머지는 주는 애가 증여니까 받는 애는 무상승계 취득이다.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시험에. 근데 얘네 둘이 근데 배우자 직계준비속이에요. 그럼 뭘로 본다? 무조건 증여예요. 전체 부담부 증여 하더라도 식구끼리 10억 전체를 증여로 본다. 근데 추정이니까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양도세 옛날에 뭐 나왔어요? 배우자 직계준비속 간에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전체를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죠?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OX. X지. 왜? 항상 양도로 본다, 안 본다, 그러면 안 되죠.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도 있다.
받았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게 부담부정입니다. 이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양도세 개념하고 요 취득세 같이 묶어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따로따로 가버리면 이쪽은 많이 이해를 해요. 왜? 많이 하니까. 근데 취득세 상대로 덜 하거든요. 요거보다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는 분이 얘를 못 풀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죠? 항상 두 개를 같이 엮어서 항상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할 때도 쟤랑 같이 묶고 양도세 부담보장 나와도 얘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지 따로따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더 힘들어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그죠? 자,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상속 개시 후 재분할이라고 돼 있죠. 이걸 그대로 해석 한번 보세요. 상속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상속분이 확정됐대. 그럼 각자 내가 뭘 받을지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뭐 했다고? 등기가 됐대. 그럼 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각자 부모님 돌아가 상속을 받아 지분 자기가 결정되고 각자 앞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등기를 했어. 끝. 그죠? 근데 얘가 공동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공동상속 받으면 갑, 을, 평 해가지고 만약에 뭐 4대 3대 3으로 받았다. 아니면 똑같이 3분의 1씩 받았다 쳐봐요. 이렇게. 그죠? 이러고 등기를 한 거죠. 그죠? 끝났어. 근데 이랬다는 거예요. 등기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 다시 나중에 만나서 이 형제들이 만나서 이 지분을 재분할한 거야. 다시 지분 분할했는데 지분이 4대 3대 3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원래 지분이 33.3%씩 가지고 있었는데 4대 3대 3이면 누구 지분이 늘어난 거야? 갑의 지분이 늘어났죠? 어디서 난 거예요? 을하고 병으로부터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이 갑은 이 을하고 병으로부터 이 지분을 상속을 받은 거예요? 증여를 받은 거예요? 증여받은 거지. 그럼 상속은 이분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시면서 주는 게 상속이요. 나는 안 갔으면 상속이 아니야. 내가 눈 뻐렇게 뜨고 있으면 상속이 아닌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유증이란 말이죠. 유증이 뭐예요? 유언하시는 거거든. 유언. 지금 살아계셔 돌아가셨어. 아직 살아계세요. 그래서 걔는 아직은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하는 걔는 증여인 거예요. 근데 걔는 왜 상속으로 보게요? 유증도 상속으로 왜 상속으로 봐? 받는 걸 언제 받아? 돌아가시고 받으니까. 그러니까 유증도 우리가 상속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 현재는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 걔는 아직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걔는 상속이 아닌 거지. 눈 뜨고 계시는데 바로 줬으면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주겠다. 나 가걸랑. 그죠?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쟤는 뭐 사례긴 밭은 큰아들 주고 그 옆에 자갈밭은 둘째 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래요? 언제? 나 가거든.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나 가거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 상속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지분이 변동되면 감소한 상속이 아니고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 뜻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2번 3번은 뭐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둘 다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택지공사가 준공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땅이 이제 사업 시행해가지고 얘가 전체 택지공사하면 지목이 다 대지로 바뀌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갑을이 여기다가 뭘 써요? 조경시설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한 명은 그냥 나대지 상태에다가 조경 같은 걸 설치한 거고 한 명은 뭐요?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적용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제 이쪽 보세요. 차이가 뭐예요? 둘 다 설치한 건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나대지 상태에다가 그냥 조경시설을 했다 보면 되죠. 여기는 건물 지면서 부속으로 같이 적용을 한 거란 얘기야. 그러면 그 조경 정원 같은 거 설치한 것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누가 취득한 거로 보냐 그 얘기죠. 자, 여기는요. 택지공사가 준공돼 정원 또는 부속에 설치했대. 그럼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납세 의무자는 둘 중에 하나죠. 토지 소유자가 내거나 건축물 취득한 사람이 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딱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왜?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건축하면서 그러니까 그 건축물을 취득한 소유자가 되겠죠. 여기는 그냥 나대지다 했으니까 지목 변경된 거로 봐서 간주 취득을 와서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나오면 구분 정도만 하시면 되죠. 이것도 사실은 옛날에 개정된 거예요. 몇 년 전에. 전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구분 안 되고 그냥 토지 있어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나대지에다가 설치했을 때와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럼 생각하면 돼요. 그냥 건축물 건축하면서 옥상에도 조경 같은 거 설치했다. 그럼 누가? 건축물 취득자 그러면 되고 그러면 없으면 그냥 토지 소유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해보시고. 그게 이제 28페이지 그 3번에 9번의 부담부증에 나와 있고 그죠?
그리고 거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뭔다?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랬고요. 9번에 상속 개시 후 재분할 있죠? 감소한 상성이로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렇죠? 11번 아까 가정주의 한 거고요. 그 12번에 공간정보 있죠? 그게 그거예요. 지금 겁나 길죠? 근데 그 중간에 하나, 둘, 셋인데 다섯 번째 다만 있죠? 거기가 건축물 건축하면서 나눠지는 거지. 그 위에는 그냥 택지공사, 중공대, 어쩌고저쩌고, 지목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밑에는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러면 누구?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번은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거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위장할 수 있잖아요. 갑이 원래 자기 건데 병한테 신탁을 했는데 다시 넘어갔다는데 그게 뭐야? 실질적으로 넘어간 건 아니다. 명의만 넘길 수 있잖아. 당연히 그런 경우 인정 안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결국 넘어가면 새로운 누가 위탁자가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런 얘기고. 14번은 그거죠. 이거죠.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을이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구 명의로? 갑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이때 누가 낸다? 갑 앞으로 등기하잖아. 그럼 누가 내야 돼? 갑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이게 우리 유학집에는 없는데요. 이게 개정이 되긴 한 건데 이게 뭐 할까 말까 하다가 혹시 모르니까 알고는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할게요. 나중에 제가 다음 달쯤에서 그 이렇게 개정된 건 따로 프린트 나눠줄 건데 이때 같이 써서 줄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보세요. 이게 뭐냐면 채권자 대입금을 한 거죠. 갑이 원주인인데 얘가 미등기니까 지금 을이 뭐요? 채권자인데 대신 등기를 신청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채권자 대입권에서 등기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의하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무슨 얘기야? 원래는 원소유자가 내야 되잖아. 미등기니까. 근데 얘가 채권자 대의 등기를 하는데 이놈이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지가 저기 하니까 안 하고 안 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채권자는 어차피 걔 앞으로 등기를 해야만이 뭐가 돼? 자기가 가압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어차피 법원 판결로 얘가 등기를 신청을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얘가 취득세 대신 내버리고 뭐 한다는 거야? 누구 앞으로? 갑 앞으로 등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세금을 지금 누가 낸 거야? 을이 냈지. 을이 냈지. 왜냐면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분명히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갑 앞으로 등기를 하도록 돼 있잖아. 그럼 원래는 갑이 지가 자기가 취득세 내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취득세 안 내버리니까 을이 세금 내버리고 등기를 갑 앞으로 할 수 있지. 그럼 을이 돈을 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얘는 이 경우 채권자 대의자는 행안부로 정함에 따라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왜? 그걸 받아야 나중에 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나중에 그 가압류 같은 거 했다가 나중에 뭐 할 수 있어요. 뭐 경매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때 대신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죠. 그거를 받을 수 있다. 요게 이제 올해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중에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때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약집에 없는데 일부러 쓰실 필요 없어요. 그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붙여죠. 자, 1번. 외국인소의 선박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에 수입해.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다? 수입하는 자. 맞다? 그죠? 수입하는 자라 했죠. 수입하면 수입하는 자. 맞죠? 두 번째.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대가를 일단 여기까지 읽으면 뭘로 봐요? 증여인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이 증명된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거를 OX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5개 모이면 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보면 하나인데 이게 5개가 모이면 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원래. 그죠? 1번 읽고 막가트리다. 2번 읽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지문 하나를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저희? 세 번째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바세의 물건을 취득한다. 그죠? 왜? 각자 자기 거 받은 걸로 본다 했죠. 그죠? 맞죠? 얘도 그죠? 이거 딱 보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뭐가 딱 봐야 돼? 그렇지. 주체구주부 나왔죠? 그럼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야 돼? 주체구주부가 나와야 돼. 뭐라고 돼 있어? 가설한 자. 무조건 틀린 거예요. 신경 쓸 거 없이 틀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오면
여기서 뭐 조작 설비 뭐가 효용같이 이루든지 말든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는 신경 쓸 거 없고 요 단어 나오는 순간 마지막 줄만 풀면 돼. 그럼 얘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뭐라고 나와야 돼?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나와야 되는 얘는 가산자 어쩌고 나왔죠? 그럼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틀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풀면 돼요. 단순하게. 그죠? X죠, X. 그죠? 자, 여기는 뭐예요? 딱 보죠. 조합원 용. 딱 그럼 뭐? 조합원. 맞잖아. 그렇죠? 여기를 조합원. 그런데 여기다가 주택조합. 그럼 틀린 거고. 그죠? 보시면 돼요. 직계 비직계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데 그럼 뭐예요? 증여죠. 그죠? 근데 해당 직계 비속이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뭔다? 유상.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오죠. 이게 다 같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시험에. 그죠? 권리 이전에 필요한 직계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는 뭘로 본다?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유상이잖아요. 왜? 교환인데 등기가 필요한 걸 서로 교환하면 대가 입증한 걸로 봐서 유상으로 본다겠죠? 근데 얘는 뭐래요?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다 X.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비상장 법인의 설립 당시 나왔어. 그럼 뭐예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해당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거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맞게 나오고 틀리게 나오고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증여자의 채무로 인사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 그러면 요 채무에게 해당하는 거 뭘로 본다 했어? 유상. 양도리가 유상이죠. 근데 그걸 제외한 그죠? 부분을 뭐? 제외한 부분이죠. 그럼 뭘로 봐? 무상으로 봐야지. 유상이 아니라 무상. 원래 이 문제가요. 앞에 배우자 직계존속이죠. 그거를 지문 5개를 냈는데 지문 이거 다음 중 유상승계 취득이 아닌 걸 고르셔 해가지고 1, 2, 3, 4가 아까 뭐 배우자 간에 교환으로 뭐 했다, 뭐 대가를 입증했다 해놓고 5번에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때 정답이 이거였어요. 유상승계 취득이 아닌 걸 고르시오. 뭐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뭘로 봐? 유상해라 무상승계 취득이 되는 거죠. 그죠? X죠. 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되면 누가?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 맞죠. 그죠? 이렇게 보시네요. 그 다음에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무조건 얘는 형식을 갖춘 누구? 명의자가 낸다. 이름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누구 이름이 공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느냐. 너 이름을 네 이름 여기다 썼으니까 이름 써준 대가로 네가 세금을 내라.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기본 개념은 그죠? 보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이거 그냥 지금 대세김질하는 거라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걸 뭐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이건 어차피 등록세 가면 또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대세김질 뭔지 아시죠? 대세김질 하고 싶지. 근데 뭐 먹은 게 있어야 대세김질하지. 그래서 알았어. 네 말대로 내가 대세김질 해볼게 하고 앉았더니 대세김질이 안 돼. 왜? 없어. 뱃속이 텅 비어가지고 먹은 게 없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뭘 드셔야 돼. 막 먹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뒤에 가서 대세김질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죠? 그때 또 밥을 드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이따 막 먹으라 했어. 열심히 먹어야 이거 아니고요. 자, 재산세는 뭐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공동소유일 땐 누가 내요? 지분권자가.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내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 그러고요. 주택은 무조건 건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해서 나눠낸다겠죠? 안분. 뭘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그랬고요. 신탁재산 얘는 다른 것보다 얘는 기억해야 돼요. 얘는 누구라 있어? 신탁재산 재산세 위탁자. 개정상이라니까요. 우리 개정상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매매들 세권 변동사에서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고요. 상속이 되는데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는 지분이 가장 높은 자. 가장 높은 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 그렇습니다. 이런 국가, 연부, 무상 3개 동시 충족이 되면 매수 계약자. 채비지는 그냥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땅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면 사업시행자. 요거 왜 그러 했죠?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럼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그죠? 이렇게 보면 되죠? 종부세는 일단 뭐 기준금액이 이만큼을 초과하는 차. 그죠? 요 금액은 아래죠? 주택은 6억, 별도는 80억. 얘는 5억을 초과하는 자. 그렇죠? 사실은 이 종부세는 엄밀히 따지면 법인은 금액 제한 없습니다. 개인은 6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 내죠. 법인은 그냥 다 내요.
그러니까 법인의 종부세는 우리 국민은 6억 빼주잖아요. 6억을 빼주죠. 개인은. 근데 법인은 안 빼줘요. 법인은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법인은 금액 6억 초가 필요 없는 금액 관계 없이 전액 다 세금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법인은 여러분 종부세 갖고 있으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든 혜택이 없어요. 공제도 안 해주고요. 한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세율도 제일 높은 거로 가. 그래서 우리 왜 종부세가 원래 누진세율로 돼 있는데 법인의 경우, 그죠? 주택의 경우는 뭘로 돼 있다? 비례세율로 돼 있어요. 3%, 6% 그냥 그걸로 가요, 법인은. 그 법인은 뭐 갖고 있으면 답 없습니다, 종부세. 그죠? 이거 금액은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비과세는 어디 있어요? 이제 넘어가시면 30페이지 뭐 있어? 비과세. 자, 그럼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비과세부터.